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화학 2 강의가 되겠고, 지금 화학 1 EBS 강의를 착실히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화학 2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화학 1의 중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수능 과목을 화학 1을 대부분 선택할 거기 때문에 화학 1 강의에 충실을 하고 있고, 자, 이 화학 2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화학2를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것만 선별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학2를 배웠는데 남들이 화학2 뭐 배웠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런 거 알죠?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만들어 줄 테니까 화학2 강의는 선생님 것만 잘 들으면 내신 시험을 치든 여러분 앞에서 대답을 하거든 상관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에 기체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기체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여기에서 배울 것들은 중학교 때나 화학원 시간에 전부 다 배웠던 개념을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복습을 하는데 똑같이 배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기체의 성질 중에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특히나 대기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대기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들 잘 알고 있다시피 지구 대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기압은 몇 기압인지 아는 사람? 그죠? 1기압, 1기압. 그래서 1기압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과학에서는 한글을 잘 적지 않으니까 이 단위는 1at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1atm을 누가 측정을 했냐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누가 측정했는지는 우리는 별 관심 없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관심이 있는데, 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수은을 부어놓고, 그리고 유리관에도 수은을 전부 다 채워놨고 마개를 막아놨습니다. 자, 마개를 제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있던 수은이 조금 내려오고 수은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 평형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평형 상태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르는 공기에 의한 대기압에 의해서 수은이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고, 중력에 의해서 이 수은이 밑으로 내려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수은의 높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 두 가지의 힘이 서로 일정하다라는 소리고, 그러면 이 대기압의 크기는 곧 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수은의 높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곧 760mm, 수은의 높이가 760mm가 곧 1기압의 크기가 되더라 라고 해서, 자, 얘를 다 같이 정리를 해보면, 대기압은 760mm의 수은 이동이 나타내는 압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1기압, 1atm이라고 하는 건 760mmHg, 얘가 수은의 높이가 760mm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기압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기상청에서 많이 쓰는 단위는 뭘 많이 쓰냐면 파스칼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파스칼 단위를 우리가 자주 쓰지 않으니까 얘는 잘 몰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나 선생님이 헷갈릴까봐, 여러분들이 단위에 대해서 헷갈릴까봐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미리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합니다. 얘를 미터로 고칠 수가 있겠죠. 얘는 0.76 미터 HG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미터보다 센티미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얘를 센티미터로 바꿔보면 1미터가 곧 몇 센치죠? 100c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만 곱하면 센티미터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76cm HG다 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단위가 헷갈리진 않죠? 자, 문제에서 밀리미터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센티미터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센티미터로 변환하는 것도 다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볼 거는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 법칙. 보일의 법칙 중학교 때부터 엄청 많이 들어봤죠? 엄청 많이. 자, 간단하게는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데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조건을 한번 보면,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 양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온도를 우리가 대문자 T로 표현을 하고 기체의 양은 우리가 화학에서는 몰수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N으로 표현을 한다면 T가 일정하고 N이 일정할 때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하더라. 그럼 얘를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하니까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하려면 등호식을 써야 하니까 이 비례식을 등호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비례식을 등호식으로 바꿀 때는 이 비례 기호를 등호로 고치고 비례 상수만 하나 적어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V가 있었고 오른쪽 밑에는 P가 있었기 때문에 보일러 법칙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얘가 곧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하더라 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오른쪽에 상수만 남겨놓고 왼쪽으로 P를 넘겨보면 P 곱하기 V가 곧 일정하더라 라고 보일러 법칙을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수식은 PV는 일정하다 라고 하는 게 보일러 법칙을 표현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일러 법칙을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왼쪽은 밑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압력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는 부피가, 세로축은 부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다시피 두 개는 반비례니까 반비례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곡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수학을 잘 하니까. 자, 우리는 특정적으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 볼 건데, 자, 여기에서의 압력을 P1이라고 하고 여기에서의 압력을 P2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부피를 V1, 여기에서 부피를 V2라고 해보도록 하면, 자, 이 그래프는 당연히 보일러 법칙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온도하고 몰수가 일정한 조건이고, 자, 이 점에서 P 곱하기 V의 값은 곧 PV가 되는 거고, P2 지점에서 2번 지점에서의 P 곱하기 V의 값도 곧 PV가 되죠. 그래서 온도하고 몰수가 일정하게 되면 압력과 부피의 값이 항상 일정하더라 라고 하는 게 보일러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을 다르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P1, P2와 V1, V2로 표현을 해보면 P1 곱하기 V2는 항상, 죄송합니다.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더라 라고 표현을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보일러 법칙을 나타내는 수식이니까 여러분 모두 다들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샤를의 법칙. 자, 샤를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내용이고,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다. 그게 샤를의 법칙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것 같죠? 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일정한 압력에서, 자, 압력이 일정하고 일정량의 기체라고 했으니까 몰수도 일정하더라. 얘들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압력과 몰수가 일정할 때 부피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가 1도씨 높아질 때마다 0도씨일 때 부피의 273분의 1씩 늘어난다.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간단하게 바꿔볼 건데, 자, 0도씨일 때의 부피를 우리가 V0라고 표현을 하고 특정한 온도에서의 부피를 우리가 VT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특정한 온도에서 부피는 0도씨일 때 부피에다가 온도가 증가할 때마다 273분의 V0의 T만큼 증가하더라. 봐봐. 보세요. 여기서 1도씨 증가하면 0도씨일 때 부피에 273분의 1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스몰 t라고 표현하는 건 당연히 섭씨 온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더라. 되게 단순한 거였는데 이 수식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런 개념으로 수식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그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개념, 절대온도라는 개념을
자, 이 절대 온도라는 건 여기는 마찬가지로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체 부피가 0이 되는 마이너스 274도씨를 0으로 하는 온도로 단위는 켈빈이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지만 수식을 보면 간단하죠.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건 섭씨 온도에다가 그냥 273만 더해줄 값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과학에서는 섭씨 온도를 많이 쓰지 않아요. 대부분 켈빈 온도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수식은 켈빈 온도로 정리가 되게 되어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샤를레 법칙은 켈빈 온도로 표현한 값입니다. 그래서 켈빈 온도로 표현한 샤를레 법칙을 보면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 양의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럼 부피가 그냥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수식을 V는 K, T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K는 당연히 상수가 될 겁니다. 상수. 우리가 보일러 법칙을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상수만 남겨놓게 되면 V 나누기 T는 K로 일정하더라. 그래서 일정한 압력과 몰수가 일정한 조건에서 부피를 온도로 나눈 값은 항상 일정하더라 라고 하는 게 샤를레 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섭씨 온도로 표현한 거하고 절대 온도로 표현한 게 둘 다 샤를레 법칙인데 두 개가 같다라는 게 머릿속에 안 와닿죠. 그래서 섭씨 온도로부터 절대 온도로 표현한 이 샤를레 법칙을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절대 온도 말고 섭씨 온도로 표현한 샤를레 법칙을 보면 VT라고 하는 건 V 제로에다가 273분의 V0T였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게 스몰 t는 무슨 온도? 섭씨 온도. 라지 t는 무슨 온도? 절대 온도입니다. 그럼 얘를 하나로 두 개를 오른쪽에 걸 하나로 합쳐 보겠습니다. 얘는 통분하게 되면 273분의 V0가 되고, 자, 얘는 273분의 V0T가 되겠죠. 여기 앞에 273이 빠졌네요. 자, 그러면 같은 걸 묶어내게 되면, 자, V0가 같이 있고 273이라는 게 같이 있죠. 그래서 묶어내겠습니다. 273분의 V0가 되는 거고, 앞에는 남은 게 273이 되고, 뒤에 거 남은 건 스몰 t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를 자세히 보면 위에서 봤던 거죠. 자, 얘는 곧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절대 온도, 라지 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시 수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VT라고 하는 건 T 곱하기 273분의 V0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V라고 쓴다면 얘는 273분의 V0T가 될 거고, 자, 얘는 0도씨일 때 기체의 부피니까 일정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하나 있어요. 0도씨일 때 기체의 부피는 얼마? 22.4.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상수값이기 때문에 이것 전체가 상수가 된다라는 소리고, 얘는 곧 KT, 상수인 K를 써서 KT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로 표현한 샤를레 법칙으로부터 절대 온도로 표현한 샤를레 법칙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수식 변환을 자유자재로 잘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절대 온도로 표현한 샤를레 법칙 V는 KT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T분의 V는 일정하더라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 앞에서 보일러 법칙을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적을게요. 보일러 법칙을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면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로 표현을 했었죠. 그럼 샤를레 법칙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T1분의 V1이라고 하는 건 T2분의 V2랑 같더라 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샤를레 법칙을 한번 보게 될 건데, 자, 왼쪽에는 섭씨 온도로 표현한 샤를레 법칙 그래프고, 오른쪽에 건 절대 온도로 표현한 샤를레 법칙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잘 와닿는 건 절대 온도로 표현한 거니까 절대 온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가 증가한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니까 정비례하더라. 그럼 얘는 그냥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때 온도는 무슨 온도? 절대 온도. 자, 여기서 보면 섭씨 온도를 표현한 샤를레 법칙인데, 자, 그래프가 왼쪽으로 그냥 조금 옮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0일 때 부피가 제로가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일 때 제로가 돼야 되는데 그 0이라고 하는 지점이 섭씨온도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73이 되는 지점이구나 라는 것만 다를 뿐이지 이 두 개의 그래프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겠고, 자 0도일 때, 섭씨온도가 0도일 때 부피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떻게 적는다고요? V 제로로 적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V 값은 0도씨일 때 기체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우리가 하나 의문점이 되는 게 온도가 한없이 낮아지게 되면 기체가 곧 사라진다. 기체의 부피가 곧 없어진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표현을 해놨죠. 점선으로 표현해놨다라는 소리는 어떤 거냐?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 뿐이고, 우리 기체의 온도를 점점 낮추게 되면 뭐로 변하죠? 그죠?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는 기체하고 조금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체로 존재하지 않고 기체의 특징을 나타낼 수 없어서 그냥 이론적인 값이다, 이론적인 구간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샤를레 법칙에 대해서 봤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화학원 시간에 엄청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푸는데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된다. 뭐하고 뭐가 일정하다?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하더라. 그래서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의 기체는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라고 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자, 얘를 그림으로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는 산소가 22.4리터가 있고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22.4리터가 있습니다. 왼쪽에 산소 분자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6. 여기도 마찬가지로 6개가 있죠. 그래서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원자라고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는 뭐? 분자입니다. 분자. 그래서 원자가 아니라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하더라. 자, 근데 요걸 가지고 수식으로 정리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똥이라는 진술인데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어떻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진술을 조금 바꿔보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기체의 양에 비례한다. 자, 우리는 기체의 양을 뭘로 쓴다? 몰수로 쓴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더라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니까 여기에 상수 K를 써주면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화학원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기체와 관련된 법칙들에 대해서 복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복습인데 약간 조금 개념을 얹어서 복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화학 2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여기에서 나왔던 세 가지 법칙을 하나로 합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노트 필기 열심히 해서 빨리 오프라인 개학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